이번 책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명인입니다. 옴기니는 유숙자입니다. 표지 그림은 1968년 이승조의 핵입니다. 그의 연보를 보면요. 1899년 오사카에서 태어났고 2살 때 아버지를 그리고 3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고아가 되었고요. 그리고 조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7살 때는 할머니가 10살에는 누나를 잃고 그리고 15살에 할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버리고 자 여기서 옴기니 이웃숙자의 설명에 따르면요. 이렇게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래서 그로 인해 생겨난 허무와 고독, 이 죽음에 대한 집착은 평생 그의 작품에 그림자를 드리웠다고 합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가부키와 연극, 오페라와 무용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네요. 나중에 그런 것들이 작품에 잘 녹아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는 나스메 소세키, 다니자키 주니치로와 함께 일본 현대 소설의 거장으로 꼽히고 있죠. 가와바타의 가문은 그 지방의 명문가였던지라 그나마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1920년 도쿄 제국대학 영문과 그 다음에 국문과로 과를 옮겼고요. 그리고 졸업 후 그 동인지 문해시대를 창간해서 이 14명의 신진 작가들과 함께 감각적이고 주관적으로 재창조된 새로운 현실 묘사를 시도하는 신감각파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의 작품으로는요. 이지의 무희, 설국, 천우학, 산소리, 잠자는 미녀, 고도 이런 작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1968년 그 일본의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되었죠. 그리고 괴테 메달, 프랑스 예술 문화훈장, 일본 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그 아르테에서 나온 허연의 가와바타 야스나리를 보면요. 그 수상 이유를 크게 2가지로 요약하더라고요. 첫째는 인간과 자연의 운명이 지닌 유한한 아름다움을 우수어린 회화적 언어로 묘사했다는 점, 그리고 동양과 서양의 정신적 가교를 만드는데 기여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때요, 그 수상 그 소감 첫머리에서 봄은 꽃, 여름은 두견새, 가을은 달, 겨울엔 눈, 해맑고 차가워라. 이 도겐의 시를 인용해서 시작했죠. 그리고 특히 그 수상식에서요. 그 아름다운 일본의 나라는 그 제목의 수상 연설에서 노벨상 상금의 절반을 번역가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노벨상의 절반은 번역가의 몫이라고 그때 감사를 전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서요. 그는 그 1972년 급성 맹장염으로 수술을 받고 태어난 후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언도 없이 72세의 나이에 세상을 등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책 명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은요. 그 바둑 대결 관전기입니다.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실제로 1951년부터 1954년까지 잡지에 실었던 글들을 모아서 단행본으로 출간한 것입니다. 대결을 펼친 2인물은요. 65세의 혼인보 슈시아의 명인과 30세의 오타케 7단입니다. 소설에서 슈시아의 명인은 실제 실명을 사용했고요. 이 기타니 미노루 7단은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오타케 7단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소설 속에서 나라는 등장인물이 이 2 역사적인 대국 관전기를 쓰고 있는데요. 이 바둑 대결이 계속될수록 일본의 대중과 신문 독자들의 관심이 뜨겁게 달구어져 가는데요. 불패의 명인에게 마지막 승부 바둑이 이 은퇴기 바둑 대결이기 때문입니다.
바둑이 보통 한판승으로 끝나는 것을 생각하면 저는 이해하기 어려웠는데요. 이 슈시아의 명인과 오타케 칠단의 대결은 계절을 넘겨가며 이어집니다. 실제로도 명인의 대국은 1938년 6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5개월이 넘게 이어졌고요. 이때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이 니치니치 신문과 마이니치 신문에 연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소설이지만 실제로 슈시아의 명인의 대국을 모티프로 해서 소설로 탄생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이 역사적인 이 바둑 대결은요, 장소를 바꿔가면서 진행되고 한 사람이 제한 시간 40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국 내내 여관을 옮겨 다니며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요. 이걸 통조림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걸 보면 병이 나는 것도 당연할 것만 같은데요. 그 사이사이에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경우 몇 달이 걸리기도 하고요. 소설 속에서도 그 65세 명인이 체력적으로 허약하고 심장 쪽에 문제가 있어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는데요. 그때 3개월이 연기되기도 합니다. 이 30세 오타케 칠단 또한 장 쪽이 예민해서 그 명인 또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 같은 것이요. 자, 그래서요. 그때 보면은 그 3개월 만에 열렸던 그 대국에서요. 저 같은 경우도요. 사실 바둑을 좀 배워봐서 시합도 해봤는데 보통 2시간도 안 돼 한 게임을 끝마치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승패를 보기도 했는데 여기서는요. 저기는 글만 읽어도 아찔할 정도인데요. 그 오타케 칠단이 흑 100일 한 수를 놓는데 3시간 반을 사용합니다. 그때 명인이 8월에 병으로 3달 동안 입원에 있어서 그 대국이 중단되고 11월에 다시 열렸었는데 심지어 3달 동안 생각했을 텐데도 명인의 100의 봉수가 열린 것은 그때 10시 반이었거든요. 그 봉수라는 것은요. 바둑이나 장기에서 대국이 당일에 끝나지 않고 다음 날로 넘어갈 때 종이에 적어 밀봉해 두는 것으로 그날의 마지막 수를 봉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국이 중단되기 전 마지막 수를 상대에게 숨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금고에 넣어두었다가 그 봉수를 적어 놓은 기사가 상대에게 기보를 보여주고 그 수를 바둑판 위에 두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시작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그 100의 봉수가 열린 것이 오전 10시 반. 그런데 오타케 칠단은 12시 점심시간까지 두지 않고 그 100일 한 수를 두는데 3시간 반을 쓴 것입니다. 그 다음 101을 두는 그 명인은요. 고작 5분. 그 다음에 105에서 칠단은 또 다시 42분 생각. 그러니까 이날 전체 그 바둑수를 두었는데 5수. 그러니까 명인은 10분이 걸렸고요. 오타케 칠단은 4시간 14분이 걸렸습니다. 자, 그때도 병 중이었는데 간신히 회복됐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병고를 참아가면서 상대의 그 장고를 감수해야만 하는 지경이죠. 자, 그때 그 전 대국도 한번 보면요. 명인이 한 수만 놓고 그때 끝났으니까 10회까지 기록을 보면요. 도쿄에서 2회, 그 다음에 하코네에서 8회, 하루 평균요. 10수를 둔 것입니다. 자, 이렇게요. 계속 이어지는 이런 바둑. 여기에서 그 도전자 그 7단이 어떻게 하냐면은
바둑을 더 이상 두지 않겠다고 그 고집을 부리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왜 그랬었냐면요. 그 두 번인가 대국을 포기하겠다고 그 고집을 부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자칫 병들어 쇠약해진 명인과 대국을 계속 이어가는 그 승리에만 눈멀어 있는, 그 한마디로 인정사정도 없이 그 인정미가 결여된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대결자로 비칠지도 모르고, 또 병약한 명인과의 대결로 이기든 지든 지탄의 대상이 될 게 뻔하다는 것이었죠. 명인과 이 오타케 칠단 사이에는 소설 속에서는 대결을 떠났을 때 인간적인 신뢰감과 배려가 짙게 깔립니다. 그러나 이 바둑 대결과 관련된 문제라면 이 또 확 달라져서요. 이 아주 심하게 아주 그 까칠해지기도 합니다. 이 명인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오타케 칠단도요. 보면은 그 약을 몇 가지씩 놓고 그 뭐더라 그 또 그 뭐지 그 속이 불편해하고 뭐 그런 약들을 몇 가지씩 두고, 그다음에 뇌 빈혈 예방약이나 대국 도중에 정신을 잃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그 7단만 이렇게 시간을 오래 두는 게 아니라 명인도 그 170에서 4시간 46분을 썼고요. 그 다음에 190에서는 2시간 7분, 거의 불가사의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그 일본의 바둑이라는 거, 사실 바둑은 중국에서 전해지긴 했지만 그 중국에서 선심의 놀이로서 신기가 깃들었다고 그 361로의 천지자연과 인생의 이치를 품었다는 그 심오한 지혜를 펼친 건 일본이었다고. 그러니까 외국 모방이나 유입을 일본 정신이 뛰어넘는 것은 바로 일본 바둑에서만 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제한 시간이 80시간으로 석 달이나 걸리는 이 승부놀이 같은 건 다른 나라에는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둑은 일본의 가면 그 음악극처럼 일본의 불가사의한 전통으로 깊어진 것이 아닐까 하고 이 작가는 설명을 합니다. 그런 이 독특한 점이 저도 수긍이 가고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기 전에는요, 이 바둑 관정기라는 말에, 특히 이 명인의 은퇴기 바둑이라는 그 관정기라는 말에 어쩌면 지루한 전문적인 기록물 형태를 띌 수도 있고, 혹은 그 지루하게 바둑 포석이 이어지는 그런 바둑 관정기가 아닐까. 그러면서도 그 드라마적인 요소가 가미된 역전의 승부극이 갖는 그런 짜릿함 같은 그런 승부의 세계사를 다룬 것일 수도 있겠다. 나름 이런 선입관을 가졌거든요. 그런데요, 이 작품을 계속 읽어 나갈수록요, 그 도전자 7단의 심리와 그 다음에 이 65세 명인, 이들 사이에 그 시시각각 변하는 그들의 심리, 그 다음에 또 그 시시각각 변하는 그 자연의 정적인 그런 섬세한 표현, 이런 것들이요, 그 승패를 뛰어넘어 또 다른 깊은 그 사세계 세계를 만나게 해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여기에서 바둑의 승부사에서 벗어나서 그 너머의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그 펼쳐주었다고 할까? 그래서 오히려 짧게 끝나는 것이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이 책은 157페이지의 얇은 책이거든요. 그러면요, 직접 그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이 소설 속 바둑 관정기의 일부를 읽어보면서 그 이번 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자, 아주 서정성이 짙게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 자연의
그 정적인 변화들 그러한 것들이 잘 표현된 부분이 아주 많았었는데 자,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인 곁에는 큼직한 타원형 오동나무 화로 그리고 감기 기운을 염려해 뒤쪽에는 직사각형 나무 화로를 놓아 수증기를 피웠다. 칠단이 흔쾌히 권하는 대로 명인은 목도리를 한 채 안감이 털실이고 겉은 코트 같은 방한복을 걸쳤다. 미열이 있다고 한다. 흑 105의 봉수를 열고 명인은 106을 2분 만에 두었으나 오타케 칠단은 다시 장고에 들어가 거참 묘하군. 시간 종료야. 잘난 호골도 40시간의 시간 종료라니 놀랍군. 개벽일에 처음인걸. 헛되이 시간을 보내나. 1분에 너끈히 들 수도 있는데 하고 헛소리처럼 중얼거렸다. 흐린 날씨에 제주 직박구리가 연신 우러댔다. 복도로 나가보니 연못가에 철쭉 두 송이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꽃봉오리도 있었다. 노랑 할미새가 복도 가까이 다가왔다. 온천물을 끌어올리는 모터 소리가 저 멀리 들린다. 자, 그 다음 한 부분만 더 읽어보면서 점심시간에 명인은 정원으로 나왔다. 그 역시 드문 일이다. 매화 가지도 솔잎도 반짝였다. 팔손이 나무며 털머 위에 꽃이 피어 있었다. 오타케 칠단의 방 아래 동백나무에는 쭈글쭈글 철 잃은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다. 명인은 멈춰서서 그 동백꽃을 바라보았다. 오후 대국실의 장지문에 소나무 그림자가 비쳤다. 동박새가 와서 울었다. 마루 끝 연못에 커다란 잉어가 있었다. 하코네의 나리아는 비단 잉어였지만 이 여과는 보통 잉어였다. 한참 시간이 지나도 칠단이 흑 101에 술을 두지 않는 터라 웬만한 명인도 기다리는 데 지쳤는지 조용히 잠자는 듯 눈을 감았다. 관전하는 야스나가 사단도 어려운 곳이긴 합니다. 중얼거리고는 책상 다리를 한 채 눈을 감고 말았다. 뭐가 그리 어려운 것일까? 18에 13으로 한 칸 뛰는 한 수인데 칠단은 일부러 두지 않고 버티는 건 아닌가 싶게 나는 의심스러웠고 관계자들도 조바심을 쳤는데 18에 13으로 뛸까? 18에 12로 길까? 어지간히 망설였노라고 칠단은 대국자의 감상을 이야기했다. 명인도 어느 쪽이건 득실은 난해한 부분이다라고 강평해서 말했다. 그렇다고는 해도 바둑을 재개한 첫 한 수에 오타케 칠단이 3시간 반을 사용한 것은 아무래도 기이한 느낌이었다. 이 한 수에 가을 해가 기울고 전등이 켜졌다. 명인은 고작 5분 만에 101을 흙이 한 칸 뛴 사이로 찔렀다. 흙 105에 칠단은 다시 42분 생각했다. 이토에서 첫째 날은 5수를 두었을 뿐 흙 105가 봉수가 되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